지난 30년간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혁명은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며 우리의 삶과 세계 경제의 모습을 크게 바꾸었다. (2009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마저도 디지털화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규제기관이나 관리 주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 대 개인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디지털 화폐가 미래 금융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일본 도쿄. 한 음식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도쿄 비트코인 사용자 모임이 열렸다. 비트코인으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이곳은 일본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다. 아르바이트 댄서인 에구치 씨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다. 그녀는 비정기적으로 무대에 오른다. So, yeah, please have fun today. Thank you so much. 그녀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새겨진 QR코드는 그녀의 비트코인 계좌번호다. 은행 통장 계좌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今何をしたんですか？今チップを渡しました。ビットコインでチップを渡しました。いくら12ドルぐらいですね。これは私のビットコインの QR コードです。私がダンスした後に、オーディエンスの方がこうやって私にチップをくれればいいなってことで、誰でもこのシャツとこういうステッカー見たら世界中国には関係ないお金彼女にお金を送られる。 지난 4월 일본에 있던 세계 최대 비트코인 환전소 마운트 곡스가 파산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다. 最近はマウントコックスのもね問題もあってちょっと今不安定ですけど、でもそれでも徐々に少しずつ上がってきてはいますね。はい。なのでこれからも貯金というかしていければいいかなって思ってます。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뉴욕 비트코인 센터. 이곳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모여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전광판에는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의 주문이 뜬다. 비트코인 구매 희망자는 판매자에게 즉석에서 현금을 주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받는다. 보통 한 건에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거래가 현장에서 이뤄진다. It's a place where people can also buy or sell bitcoins as well directly without having to trust an online exchange with their money. So here people can buy and sell bitcoins immediately. 도시 인구의 15%가 외국인인 베를린은 거대한 문화의 용광로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곳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한 게스트하우스. 숙박요금은 1박당 다음날 아침 식사를 포함해 40유로, 우리 돈 약 5만 5천 원 정도다. 싼 가격에 젊은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이곳은 비트코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Also wie soll man das? Das weiß ich gar nicht. Also ich denke, mit 5% haben wir angefangen oder 3% haben wir angefangen und mittlerweile würde ich mal grob schätzen, liegt es bei 10%. 현재 베를린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가게가 약 50군데 정도 있다. 그래서 베를린은 비트코인의 수도라고도 불린다.
그 중에서 이곳 룸77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명소다. Da war das noch unbekannt und da habe ich gedacht, das wird bestimmt mal gut funktionieren. Und da habe ich eben ein paar Bitcoins gekauft, weil ich gedacht habe, das ist die Zukunft. Und dann habe ich das 2 Jahre vergessen, fast schon. Und dann 2 Jahre später waren die Bitcoins 20 Mal so viel wert. Und da habe ich mich sehr gefreut. 이 가게는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불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오프라인 상점이다. 2011년 5월부터 식사와 맥주 요금을 비트코인으로도 받고 있다. 물론 현금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절. In unserem bisherigen Finanzsystem müssen wir den Zentralbankern vertrauen, dass sie die Geldmenge richtig steuern und dass sie die Zinsen richtig festlegen. Wir müssen den Banken vertrauen, wir müssen dem Finanzminister vertrauen, dass er uns nicht Geld vom Bankkonto nimmt, wie auf Zypern. Bitcoin ist ein Finanzsystem, was man trustless nennt. Es braucht kein Vertrauen, man braucht einzig und allein Vertrauen in die Mathematik. Und der Mathematik vertraue ich sehr viel mehr als unseren europäischen oder deutschen Zentralbankern.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다. 1대1로 서로 주고받는 P2P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중간에 없어 수수료가 없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지갑처럼 쓸 수 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듯 상대방의 계좌 정보와 금액을 입력한 후 전송을 누르면 지불된다. 계좌 정보는 복잡한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QR코드로 만들어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새로운 전자화폐를 만들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등장했다. 2010년 피자 2판에 10,000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이 최초의 실물 거래로 10,000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는 약 60억 원. 2013년 초 13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가격이 한때 $1,200 가까이 치솟으며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 행사를 주관한 리 샤오라이 씨는 비트코인을 최소 10만 개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我可能是中国境内第一个公开大量持有比特币的人。我在博客上写，你们今天在中国境内能够搜到的最为广泛传阅的、最早出现的中文文章，可能是那一篇叫《此物一出，天下反》。 네, 안녕하세요. 네. 리 샤오라이 씨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을까? 그는 원래 중국에서 유명한 영어 강사였다.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어 교재의 저자로서 관련 인세만 해도 1년에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트위터를 통해서였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으로 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적이 없는 돈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에 매료되었다. 所以我买了2100个比特币，当时第一笔买了2100个比特币，然后均价6美元，然后这个比特币呢，一下子给我带来了很多的财富，但是我刚才也说了，就是它涨到一定程度之后，就是我花不完的钱了，所以我一直觉得说花不完了，我就不用想了。 그는 요새 비트코인에 관한 강연을 주로 하고 있다. 비트코인 부자로 알려진 그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망을 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这是你的比特币投资，数额超过自己存款10%以上的举手。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거래는 현재 금지돼 있지만 위안화의 비트코인 구매액은 비트코인 전체의 61%에 해당할 만큼 중국인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높다. 它是一个社会革命，
它是一个上一次巨大的社会革命之后，下一个同等程度的社会革命。上一次社会革命是互联网把信息流动的成本降低为0，这一次冒出个东西把金融流动的成本降低为0，懂我意思了吧？互联网改变世界的方式是把信息流动的成本降低为趋近于0。因为信息流动成本趋近于0了，所以一切都被信息化了。所以呢，比特币将来会给带来什么样的变化？做预测是没有意义的，但是我们会知道一定会发生变化。 비트코인이 언젠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그는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할 수 있는 공장까지 차렸다. 산시성에 위치한 이 공장에는 비트코인 전문 채굴기가 2,300대 이상 놓여 있다. 채굴기는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그래픽 카드로 만들어진다. 지금 가격은 시중 가격 한 370만 정도 되고, 근데 생산하는 효능이는 한 달 전에는 한 4.7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에. 근데 지금은 한 1.5개밖에 안 돼요. 이게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비트코인 채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에 따른 전기료 등 채굴 비용도 점점 커진다. 하지만 채굴을 멈출 계획은 없다. 어차피 생산 나오는 코인을 우리는 바로 시장 나가서 판매하는 생각이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뭐 여기에서 뭐 적자다, 뭐 이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해요. 币最终它能变成多大的一件事情？它能改变这个世界，改变到什么程度？我想知道这样一个结果。而在最终比特币真的改变了世界的时候，我应该是其中一个很重要的人。那我今天都卖了的话，那就跟我没有关系了吗？ 비트코인 채굴이란 무엇일까?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파일 형태의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채굴은 거래에 대한 네트워크상의 인증이다. 인증에 참여한 컴퓨터는 작은 양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은 결국 개인 대 개인이 가치를 주고받음을 기록한 일종의 거래 장부이기도 하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 네트워크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복사도 할 수 없고 2번 사용하는 이중 지급도 할 수 없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야 여기 돈 있어 같이 나눴어가 아니라 노력해서 캐내. 그 노력의 양이 바로 재화의 가치야.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들이 노력한 걸 인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거기에서 P2P라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빌헬름 씨는 직장 때문에 8년째 도쿄에 거주 중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그는 비트코인 채굴자다. 하지만 그의 채굴기는 고향 오스트리아에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 조종한다. You should see this light going off here. Oh, and it's off. Yeah. Not bravo because now it's not making money. 그의 할아버지가 만든 작은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캔다. This is the mining room. And at the beginning of last year, I thought, like, why not try mining, which I tried out here locally at my apartment. And then I talked with my father and said that might be actually something interesting to, to look into, essentially augmenting the income we can get per kilowatt hour from the power plant for the business, essentially. 4 yen. Let's just do 21 US. 만약 그가 이곳 도쿄에서 비트코인을 캔다면 어느 정도나 수지가 맞을까? 도쿄의 전기 요금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결과는 하루에 약 2-3만 원 적자다. Prices for bitcoins have to be at a certain level that, it becomes profitable or that people actually do mining. Because mining is actually an integral part to the Bitcoin network. It actually secures the network. So, it's somewhat necessary for them to be operational. But obviously, if people pay too much for electricity for mining, it becomes unprofitable and they will turn off their machines.